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 지역 패키지 세미나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UI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네, 먼저 UI라고 하면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이제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검색해 보면 뭐 게임을 할 때 이외에도 뭐 앱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되게 겉으로 보여지는 네, 이런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다 UI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 게임을 할 때도 UI가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보이는 게 UI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게임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이제 UI 이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 UI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선 보통 UI를 보면 이제 게임을 시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 뭐 여기에 게임 캐릭터 이름 나오고 뭐 여기에 시간 나오고 여기에 뭐 그 옆에 설정이 있어서 뭐 소리를 크거나 작게 바꿀 수 있고 중간에 게임 종료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처럼 UI가 이 게임 할 때 이 화면 위에 위치해 있죠. 이번에는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여기 씬 뷰에서 이 오른쪽 위쪽을 보면 여기 2D라는 게 있습니다. 이 2D를 클릭을 해주시면 뭔가 갑자기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마우스 스크롤을 내려서 이렇게 뒤로 쭉 빼주시면 됩니다. 한 이 정도 뺐으면, 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저희가 UI를 새로 추가하게 될 겁니다. 이제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UI가 있죠? UI에서 먼저 패널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을 눌러주면 이렇게 계속 마우스 스크롤을 이용해서 축소해서 적당히 크기를 맞춰주셔야 해요. 네, 여기 패널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캔버스 아래에 패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패널은 그냥 뭐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패널 위에 이렇게 2D로 만든 채로 뭐 그림을 넣고 글씨를 써서 UI를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뭐 간단하게 사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 패널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UI에서 이미지,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에 뭔가 이렇게 네모난 게 생겼죠. 그리고 캔버스 아래, 패널 아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이미지는 다 전부 다 패널 안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미지를 뭐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이 중간에 있는 파란 점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옮겨서 약간 한 이 정도 위치에 놓아 볼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지금 이 화면상에서는 이런 뭐 이렇게 좀 적절하게 나와 있는 뭔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화면이 막 이렇게 옆으로 길어지거나 커지면 좀 뭔가 좋지 못한 네, 위치에 가 있죠. 네,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오류가 뜨네요. 나중에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우선 다시 신뷰로 들어와서 이걸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여기 앵커라는 건데요. 이제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보면 뭔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십자가가 그려진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앵커라는 건데 지금 보면 뭔가 이게 선택이 돼 있죠. 이거를 보면 뭔가 초점이 노란색 점이 가장 가운데에 맞춰져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네모난 이미지를 클릭을 했을 때 이 사진이 위치하는 지점은 이 완전 가운데 점으로부터 지금 보시면
가로 왼쪽 마이너스 540, y축으로 187,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마 픽셀 단위일 건데 이게 화면이 바뀜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은 괜찮게 보이죠? 화면이 좀 길어지면 좀 좋지 못하죠? 막 이렇게 더 작아지면 아예 막 없어지기도 하고요. 이게 일어나는 일이 중앙에서 이만큼의 거리가 유지가 되는데 이게 늘어나면 물론 중간도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이것도 왼쪽으로 이동하겠지만 이 부분이 늘어나는 만큼 뭐 이게 움직임이 없어서 좀 많이 어색해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보면 네, 다시 실행을 취소하고 씬뷰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해결책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 노란색 점, 그러니까 앵커가 이 가운데 기준으로 돼 있죠. 이거를 왼쪽 위에 있는 거를 한번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왼쪽 위를 클릭을 해주면 이제 다시 한번 이 친구를 움직여 보면 이게 왼쪽 위 점에서 이 거리가 표시가 되죠. 네, 그래서 뭐 100일, 100일 이 정도로 한번 맞춰놓고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아까 이 상태에서 화면을 늘렸을 때 이 사이에 화면을 왼쪽으로 좀 더 크게 했을 때 여기 간격이 막 엄청 넓어지고 이 화면을 줄이면 뭐 요게 요 네모난 사진이 없어지기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늘려도 뭔가 막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 이미지의 기준이 왼쪽 위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100일, 위쪽으로 100일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왼쪽 위를 기준으로 고정이 돼 있다. 해서 결론적으로 화면이 서로 다른 크기의 장치에서 뭔가 좀 더 효과적인 이상하지 않은 UI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정확히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아마 유니티에서 몇 번 써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것도 보면 포즈 X, 포즈 Y가 있죠. 이 값을 그냥 원하는 값대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즈 X는 이 지점에서 X축으로 뭐 얼만큼 가느냐 하고 여기 있는 포즈 Y는 이 지점에서 Y축으로 어느 만큼 가느냐 해서 결론적으로 이 물체의 중점이 결정이 되는 거죠. 저는 뭐 그냥 100, 아이고, 100 하고 100, 마이너스 100으로 해주겠습니다. 여기 width하고 height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 한 120, 하이트도 120 정도로 하고 네, 이것도 좀 더 바꿔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면 이제 뭐 비율이 어떻게 되든 결론적으로 저희가 가장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이 아이콘이 화면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아마 궁금하실 게 여기에 이미지를 어떻게 넣냐 네, 여기 궁금하실 텐데요. 적당한 이미지가 뭐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저희 팀, 저희, 게임 제작 팀 배경이 있네요.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물론 임포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빼주시고 이거를 드래그해서 여기에 가져다 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중요한 건데 이름을 절대 한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국말로 하면 뭔가 굉장히 에러가 많이 나서 제가 게임 하나를 이것 때문에 통째로 버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주신 다음 이쪽을 보시면 이 텍스처 타입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스프라이트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플라이까지 눌러주시고 그럼 이제 이게 스프라이트라는 걸로 변환이 되는데 이거를 이미지를 보시면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여기 source 이미지 non sprite라고 뭔가 되어 있죠. 이제 방금 스프라이트로 이 사진을 변환을 한 건데 이거를 가지고 드래그 하셔서 여기에 딱 놔주시면 네 뭔가 그 가져온 사진이
이렇게 원하는 장소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일반적으로 캐릭터 자체를 좀 캡처해서 그 캐릭터 여기 보이게, 혹은 뭐 추가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여기에 캐릭터를 상징하는 아이콘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걸 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잘 나오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뭐 큰 차이도 없고요. 자, 근데 이제 보니까 뭔가 화면이 뿌옇지 않나요? 네, 화면이 뿌연 거는 이제 여기 캔버스하고 패널이 있는데, 이 패널이 뭔가 딱 봐도 투명한 색은 아니죠. 이제 보면 약간 좀 불투명한 색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컬러를 클릭을 하셔서 그냥 이게 네, 이 값을 0으로 이 투명도에 관련된 값인데, 이 값을 0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제 UI가 있긴 한데 이게 투명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그냥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좀 불투명한 색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요 패널을 클릭하시고 이미지의 컬러 값에 A, 이 투명도를 조정하시면 아마 원하시는 투명한 상황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 비교적으로 덜 투명해졌죠? 네, 비교적으로 투명해졌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상태로 UI를 하나 넣은 채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또 게임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면 그냥 이 상태로 나오진 않죠. 이 상태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게임을 실행을 하면 보통 막 스타트 게임 버튼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게임 시작하는 검색해 놨는데, 이거 보시면 슈퍼마리오만 해도 딱 게임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스타트 버튼이 뭐 있는 게 나오고, 아니면 뭐 다른 게임들은 네, 뭐 이런 것만 해도 그냥 맨 처음에 아예 화면이 따로 나오고 프레스 애니 버튼, 혹은 이거 UI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버튼을 눌러서 뭐 게임을 시작을 할지, 혹은 뭐 나갈지, 혹은 뭐 일기장 불러오기, 뭐 이런 특이한 버튼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화면이 되면 좀 느낌이 없으니까, 예, 뭐 스타트 게임 버튼이라도 누르고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어떻게 해야지 방금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배경 화면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배경 화면을 위해서 빠르게 캡처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캡처, 이거보다는, 그리고 여기 씬에서 아마 아까 원래 그 캐릭터 있던 거를 좀 편집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오른쪽 위에 2D를 빼고 여기는 물체를 클릭을 해서 F를 누르시면 한 번에 훅 줌이 됩니다. 그 알파벳 F요. C, D, E, F 누르시면 선택한 물체에 포커스가 돼서 이렇게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약간 구도를 설정을 잘 해주시고,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좀 더 멋있는 화면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캡처 도구 하셔서 네, 이런 식으로 네, 만들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다음면 first page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놓을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저희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scenes라는 폴더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면 애니메이션, 머티리얼하고 스크립트는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scenes는 안 만들고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샘플씬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제 샘플씬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작업을 한 요 씬이에요. 그래서 요 씬을 샘플씬이라고 하고, 이제 뭐 다른 씬을 만들어서 한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한 내용들 저장을 해주시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이번에는 추가로 여기 씬스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크리에이트, 있지? 여기 있다. 네, 씬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씬의 이름은 Start UI라고 할게요. 네, 자, 그럼 이제 샘플 씬은 지금까지 만든 거고, Start UI는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Start UI를 클릭을 해주시면, 네, 이제 뭔가 전에 있었던 게 다 없어지고, 아예 다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이 나왔죠. 물론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샘플 씬 더블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이 샘플 씬 방금 만들어 놓은 게 로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스타트 UI를 해야 돼서 스타트 UI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네, 여기서 한번 요 시작 배경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경화면이니까 저희가 UI를 만들 거예요. UI를 만드는 거는 이제 2D 버튼을 눌러서 2D로 바꿔주고, 여기서 플러스 모양, UI, 패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캔버스하고 패널이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마우스 스크롤을 해주셔서, 네, 화면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고, 네, 됐죠? 일단 전에 한 거를 연습해 볼 겸, 네, 전에 해본 거를 연습해 볼 겸, 요 배경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아까, 네, 저장한 사진이 있죠? 여기 있네요. 이거를 똑같이 여기로 임포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드래그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클릭을 하신 뒤 텍스처 타입을 스프라이트로 선택을 해주시고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캔버스하고 패널이 있는데 이 패널 이미지에다가 네, 이번에는 이 표지를 이렇게 넣어주면 바로 이런 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제 투명이어서 좀 문제가 생겼다면 저번에는 좀 불투명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번에는 투명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컬러를 선택을 하신 뒤 여기 투명도에 해당하는 A의 값을 최대로 높여주면 이제 요게 아예 불투명해져서 이제 정말 게임 UI처럼 생겼죠. 네, 이제 이런 거를 이용을 하셔서 원하는 대로 이 그림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게 막 아주 잘 만든 시작 그 배경화면 아니지만 여기에 한번 나름 열심히 UI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걸 하려면 스타트 버튼하고 엑sit 버튼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앱을 실행했더니 여기에 들어와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게임을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뭐 엑sit 버튼을 누르면 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럼 우선 스타트 게임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패널 선택을 해주시고요. 플러스 버튼 눌러주신 뒤 UI, 네, 버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여기 뭔가 두 개가 뜰 텐데, 왜 저는 이게 인풋가 안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개 다 인풋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네, 이렇게 두 개를 인풋 하신 뒤, 이제 뭔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버튼을 한번, 스타트 게임 버튼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좀 적당한 위치로 옮겨주시고, 이제 요 하이라키 뷰에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세모난 거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아래에 텍스트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텍스트가 지금 여기에 버튼이라고 적혀 있어서 여기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를 스타트라고 바꾸면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UI를 만들 때 좀 막 버튼 크기도 적당히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좀 버튼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게 좋으니까
여기에 직접 width하고 height를 수치로 조정을 해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height는 한 60 정도? 그러니까 이제 먼저 손으로 대강 조절을 해보셔서 이 정도 크기면 되겠구나 하고 정확한 수치를 여기 width하고 height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까 했던 게 요 막 화면 비율이 달라졌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에 버튼 클릭하시고 여기 앵커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 아래를 기준으로 할게요. 사실 이게 처음 들을 때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싶으실 텐데 그냥 앵커를 써서 이런 뭔가 화면 크기가 달라졌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게임을 만들 때 문제가 생기면 뭐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걸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타트 버튼이 이렇게 있는 것도 좋지만 좀 약간 별로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을 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글자를 좀 크게 만들어서 여기 게임 스타트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을 일단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컬러를 선택하고 투명 A를 바꿔서 완전 투명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스타트 버튼이 잘 안 보이니까 이 버튼 안에 있는 텍스트를 글자 크기를 좀 키워 볼게요. 일단 스타트 게임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딱 보면 폰트 사이즈 있죠? 이거 한 30? 작네. 42? 네, 42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벌텍스 컬러도 있네요. 요거는 약간 파란색으로 너무 파란색인데 네, 하여튼 뭐 이런 방식으로 요 스타트 게임 버튼의 색깔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 괜찮은 버튼이 만들어진 것 같네요. 그리고 위치를 조절을 하실 때도 제가 그냥 막 한 것 같긴 한데 좀 정확하게 네,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잘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 뭔가 가끔씩 실수를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버튼하고 텍스트가 따로따로 있죠. 이제 버튼의 이 값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텍스트의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텍스트의 값을 조절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거를 뭐 한 100 정도로 하면 네,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이 버튼이 있는데 버튼의 중심을 기준으로 텍스트가 뭐 100만큼 움직인다. 뭐 이런 느낌이 되니까 아예 요 텍스트에 대한 이 좌표는 아예 건들지 마시고 그냥 버튼의 위치만 조절하셔서 이렇게 UI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게임 버튼도 있지만 이제 엑싯 버튼도 하나 있어야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건 스타트 게임 버튼이니까 요거의 이름을 btn start 버튼 스타트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언더바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대시를 쓰면 제가 알기로 뭔가 오류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언더바를 쓰는 게 국룰이라서 뭐 btn start 하면 스타트 버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팁이 이거는 요거를 클릭한 후 F2 F2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우클릭하고 우클릭도 안 되나? 네, 우클릭하면 리네임이긴 한데 F2 이거 하나 외워놓으면 정말 쓸 곳이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방금은 스타트 버튼을 이 패널 안에 넣어준 거고요. 이번엔 스타트 버튼 말고 엑싯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선택해 주시고 여기 플러스 눌러주신 다음에 UI 똑같이 버튼 텍스트 메시 프로 이번에는 네, 뭔가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죠? 버튼 위치를 좀 적당히 맞춰주시고 앵커를 왼쪽 아래에 설정해 놓을게요.
버튼 뭐 위치는 막 크게 수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미지는 그 좀 버튼이 투명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버튼 아래에 글씨를 엑싯으로 하면 이제 요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좀 위치가 마음에 안 드네요. 스타트 버튼 위치가 Y축으로 100이니까 적어도 저희도 요 Y축 방향을 맞춰줘서 요거랑 이렇게 높이가 같게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엑싯이 여기 있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긴 하네요. 이거를 한 100. 네, 뭐 좀 별로인 UI지만 그런가 보다 해주시고 네, 실제로 게임을 만들 때는 이거보다 훨씬 잘 만듭니다. 자, 그리고 버튼의 이름을 btn exit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걸 패널 안에 드래그해서 넣어 주시고 네,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내용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스타트 게임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돼야 되는데 아직은 뭐 아무것도 안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게임을 어떻게 스타트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도 이런 걸 하려면 스크립트로 들어가야 하죠. 네, 스크립트를 클릭을 해주시고 또 저번처럼 마우스 우클릭, create, C# 스크립트 하고 이거는 start UI control 이라고 해주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다른 씬이 나오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건드려줘야 되는데요. 여기 내용은 지금까지 다루진 않았지만 뭐 임포트 그래서 밖에서 다른 모듈 같은 거를 불러오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using unity engine scene management 네, 요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저희가 새로운 코드를 입력을 할 겁니다. region UI 버튼 event 요거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public void on start click scene manager load scene 하고 저희가 아까 했던 씬의 이름이 sample scen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nd region 네, 이렇게까지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UI에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함으로써 뭔가 이벤트를 생성을 할 것이다 라고 여기에 적어준 다음에 on start click 버튼을 저희가 정해놓은 버튼을 누르면 그 scene manager라는 친구가 이제 샘플 씬이라는 아까 네, 아까 저희가 본격적으로 게임을 하는 이 샘플 씬이라는 거를 로드를 해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지금 안 보이네요. 여기가 아까 좀 조그맣게 보이긴 하는데 그 본격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보면 스타트 게임 버튼을 누르면 이제 샘플 씬이라는 씬이 로드가 된다. 그래서 여기가 로드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것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 스크립트를 이제 이 실제 화면에다가 넣어가지고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냥 뭐 create empty에 하나 해주시고요.
예, 여기에 이제 스크립트를 넣을 예정입니다. 사실 패널이나 캔버스에 넣어도 막 큰 상관 없을 건데 그냥 create empty에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오브젝트를 클릭한 다음에 start UI 컨트롤, 제가 방금 만든 스크립트를 드래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튼 start, 이 버튼이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하고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on 클릭이라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이제 on 클릭을 뭔가 이걸 플러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뭔가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그 저희가 만든 게임 오브젝트라는 친구를 네,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버튼 스타트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on 클릭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신 뒤 저희가 스크립트를 넣어놓은 그 스타트 UI 컨트롤 스크립트를 넣어놓은 게임 오브젝트라는 친구를 on 클릭에는 여기 뭔가 비어 있을 텐데 이거를 드래그 하셔서 여기다 딱 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놓은 다음에 여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no function이란 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한 스크립트 이름이 start UI 컨트롤이었죠. 이거를 눌러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on start click, 네, 요 코드를 저희가 입력을 했었죠. 그래서 저 스타트 게임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씬이 새로 로드가 된다라는 의미에서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을 시작을 했을 때 이 on start click이라는 게 네, 견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요거는 조금 좀 복잡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에 그냥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봤더니 scene sample scene couldn't be loaded because it has not been added to the build settings or asset bundle has not been loaded 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 파일에 들어가신 다음에 build settings에 들어가시고 add open scenes 요거를 클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하고 먼저 스타트 UI, 네, 이 스타트 UI를 먼저 클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샘플 씬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add open scenes, 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스타트 UI 시작하는 화면이 위에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스타트 UI로 들어가서 시작을 한다면 그리고 스타트 게임을 클릭을 한다면 네, 이제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네, 전에 만들어 놓은 게임을 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스타트 게임 버튼을 만들었으니까 엑싯 버튼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엑싯도 막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그냥 똑같이 public void on exit click 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이 함수 이름은 막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새로 정의를 해주면 네, 새로 정의를 해주고 나면 그 버튼을 뭐 클릭을 했을 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씬 매니저 말고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pplication.quit. 네, 그냥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뭐 딱 보면 알겠죠? 엑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앱이 종료가 된다. 요거를 조정을 해 주신 뒤, 이제 그 스크립트가 게임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 있겠죠? 엑시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고, 여기서 쭉 내려다 보면, 온 클릭, 이게 있을 텐데,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요거를 드래그 해주시고 여기 펑션을 눌러주셔서 스타트 UI 컨트롤에서 저희가 새로 만든 게 on exit click, 네, 요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를 지정해 주신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네, exit 버튼을 클릭하지만 별일이 없죠.
네, 지금은 뭐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지만, 나중에, 이거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만들었을 때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취소를 해주시고, 이제 한번 지금까지 한 바로는 뭐 스타트 게임을 누르면 게임이 진행된다. 이 정도인데, 이제 사실 실제 게임에서는 여기에 뭐가 굉장히 더 많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이름도 있을 수 있겠고, 여기 뭐 타이머도 있을 수 있겠고, 막 여기에 뭐 부순 물체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일단 지금 이걸 다 하기에는 약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타이머를 한번 해놓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UI를 실제 게임 화면에 추가를 할 수 있는지 이 점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다시 씬으로 들어와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그 샘플 씬, 네, 여기 위에다가 타이머라는 UI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스타트 UI에서 샘플 씬으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네, 샘플 씬이 그 아까 요거 있던 네, 이 장소의 그거예요. 근데 저희가 2D를 클릭을 하고 네, 이렇게 UI를 하다 보면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뭔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타이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에 글자를 하나 생성을 해줄게요. 먼저 캔버스에서 패널을 선택해주고 플러스 UI 텍스트 메시 프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뭔가 뉴 텍스트라고 나오죠. 네, 뉴 텍스트인데 저희가 이거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앵커를 이번에 오른쪽 위로 설정하고 높이를 맞추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지? 마이너스 120. 높이는 마이너스 120. 뭐 엑스포즈는 마이너스 110 하면 되나? 네, 이거는 마이너스 150 정도로 해놓고 네, 뉴 텍스트라는 글자가 아니라 시간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텍스트도 똑같이 패널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텍스트를 사실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 이제 텍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딱 봐도 뭔가 텍스트가 있죠. 네, 이거를 만약에 그냥 뭐 사실 뭐 변하는 값이 아니라 그냥 일정 값인 뭐 플레이어 아이디가 best 푸 네, 재발은 푸 네, 요거다 하면 그냥 이거를 그냥 뭐 여기 달아 놓으시면 그냥 게임을 진행하면 이게 별일 없이 진행이 되고요. 근데 저희는 타이머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바꾸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처음에 뭐가 적혀 있든지는 사실 큰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적어 주시고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이게 타이머의 역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셋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스크립트 클릭, 마우스 우클릭, create, C# 스크립트, 타임 컨트롤. 네, 그래서 타임 컨트롤 스크립트를 제가 만들었으니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일단 저희가 그 여기 이걸 지우고 저희가 이 부분은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변수 두 개를 선언해 줄게요. public float limit time 이거는 한 15라고 설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public text mesh pro인데 이거는 따로 인풋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걸 하려면 using tm pro라는 걸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public text mesh pro GUI 네, 요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뭐 타이머라는 변수 이름을 하나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에서 텍스트 타이머의 값을
리미트 타임의 값과 같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오, 저런. 아니다. 네, 그냥 일단 리미트 타임 값을 그냥 15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타이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타임에 마이너스 타임 점 델타 타임. 네, 여기서 그냥 타임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델타 타임은 이제 화면간 주사율이 달라도 그 주사율을 맞춰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타임전 델타 타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 타임 칼큘레이터 이라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자, 이게 없으니까 일단 빨간 줄이 뜨겠죠? 타임 칼큘레이터 만들고 가겠습니다. void time calculator float time. 네, 그냥 변수 이름을 타임으로 한 거예요. 네, 여기서는 이제 int minute 네, 일단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 리미트 타임 제한 시간을 15초로 설정해 놨습니다. 물론 이 코드 딱히 안 적어도 돼요. 일단 리미트 타임 제한 시간을 15초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제 이 코드에 의해서 이 15초라는 시간은 게임에서 실제 시간으로 1초가 지날 때마다 1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타임의 값은 시작할 땐 15초, 1초 지나면 14초, 또 1초 지나면 13초 이렇게 되겠죠. 그 값이 타임 칼큘레이터라는 함수 안에 들어가서 계속 업데이트에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미트 타임이 1씩 줄어드는 게 계속 타임 칼큘레이터에 반영이 된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생각을 해놔야 될 게 리미트 타임이라는 값은 float, 그러니까 이제 소수점이 있는 그런 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소수점이 있는 값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게 몇 분 몇 초인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15초라고 하긴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75초로 바꿔줄게요. 70초로 바꿔줄게요. 이제 70초로 바꿔주면 리미트 타임이 70이니까 70이라는 값이 타임 칼큘레이터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타임이 70이니까 이 미닛은 타임 70초를 60으로 나눴을 때 몫인 1이 되겠죠. 그래서 타임을 60으로 나누게 되면 사실 그게 플로트형이어서 그거를 인트 변수로 변한 게 미닛 값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타임은 소수점 값인데 이거를 60으로 나눈 거에 나머지 하면 뭐 75초니까 60으로 나눈 거에 나머지는 15가 되겠죠. 그래서 60으로 나눈 거에 몫은 1이니까 미는 1, 60으로 나눈 거에 나머지는 15니까 색은 15, 70으로 했으니까 10이겠네요. 그래서 70초는 1분 10초.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좀 해보셨다면 이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min하고 sec 이 두 개의 값을 가져왔는데 저희는 텍스트 타이머 텍스트 타이머는 요거를 의미합니다. 좀 이따 이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타이머에 해당하는 거에 텍스트가 이렇게
분을 땡땡으로 나타낸 다음에 또 초를 또 땡땡으로 나타낸다. 네, 이런 의미인데요. 네, 일단 여기다가 if limit time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limit time은 0. 네, 그냥 이렇게 코드 하나 만들어주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임 컨트롤, 네, 이렇게 있죠. 저장해 주시고, 네, 또 여기 이제 씬에서 뭐 empty 오브젝트를 만드셔도 되고, 뭐 그냥 아무데나 저장을 해주셔도 되는데, 그 사실 뭐 아예 관계없는 뭐 여기 있는 아이템에다 저장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empty 오브젝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오브젝트에다가 타임 컨트롤이라는 스크립트를 넣어줄게요. 다음에 이제 타임 컨트롤이라는 스크립트를 넣어주면 아까 저희가 저희가 public text mesh pro GUI text timer 여기서 public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요 text timer라는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텍스트가 네, 요거죠. 이제 게임 오브젝트 선택을 하셔서 요 텍스트 타이머가 누구냐면 바로 얘다 하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제 얘가 요 스크립트에 텍스트 타이머가 됩니다. 그럼 이제 뭐 텍스트 타임이 텍스트 타이머.텍스트 그러니까 요 텍스트 얘가 텍스트 타이머니까 얘 텍스트는 저희가 이렇게 지정한 값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네, 코드를 똑같이 따라 해주셨으면 바로 진행을 똑같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게임을 시작할 때는 여기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뭔가 똑같이 되긴 하는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스타트 UI에서 시작을 해야죠. 이렇게 눌러주시면 스타트 게임을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에 시간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뭐 잘 지나는 건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리미트 타임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리미트 타임을 0으로 유지한다. 그냥 이게 음수값이 안 나오도록 그러니까 뭐 이게 줄다가 0이 되면 그냥 00.00 하고 끝나게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타이머가 0초가 되면 이제 이 게임이 종료가 되고 아예 원래 씬이었던 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립트를 켜시고 이제 타임 컨트롤 다시 들어가시는데 이제 여기서 아까 이렇게 씬을 이동하기 위해서 스타트 UI 컨트롤 스크립트를 썼었죠. 근데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타임 컨트롤 스크립트를 조금 조정을 해주고 네, 그렇게 해줄 겁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리미트 타임이 만약에 0이 되면 시간이 종료된 거니까 이제 씬을 이 씬 말고 스타트 UI 씬으로 돌려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스타트 UI 컨트롤에서 했던 방식은 이제 온 스타트 클릭 뭔가 버튼을 누르면 이 씬 샘플 씬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씬 매니지먼트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타임 컨트롤에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업데이트에다가 코드를 하나 추가해 줄게요. if limit time은 0 그냥 0도 아니고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리미트 타임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씬 매니저에게 어떤 특정한 씬을 로드하게 만든다. 이 부분을 복사해 주신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샘플 씬은 이제 진짜 게임의 씬이었으니까 이제는 만약에 이 시간이 0이 되면 씬을 로드한다. 어떤 씬? 바로 스타트 UI
요 초기 씬을 로드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흐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에 의해서 매초 시간이 일씩 줄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줄다가 어느 순간 리미트 타임이 0이 되면 씬 매니저가 스타트 UI 씬을 로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해주시고, 이제 요 시간을 근데 약간만 바꿔줄게요. 요거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주석 처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를 한 10, 15? 10 정도로, 10으로 해놓고 한번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행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겠죠. 여기서 스타트 게임을 눌러주시면 이게 왜 1분이 나오지? 네, 여기서 중요한 걸 또 하나 말씀드려야겠군요. 이제 샘플씬에서 여기 텍스트를 스크립트를 클릭해주면 여기에 아까 보시면 여기에 퍼블릭 변수로 선언이 돼 있죠. 여기에 퍼블릭 변수로 선언이 돼 있는데 그 뜻은 여기에 리미트 타임이라는 값이 나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저희가 코드상으로는 이걸 10으로 입력을 했지만 여기서는 70으로 입력을 했는데 아까 1분 10초부터 시작을 한다는 뜻은 여기에 아예 컴포넌트에 입력을 하는 값이 이 스크립트에 입력을 하는 값보다 더 우선권을 가진다. 이거보다는 이게 중요한 값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달라도 작동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는 10초로 해놨지만 뭐 여기서는 한 12초로 해놓고 결과를 한번 볼게요. 다시 스타트 UI로 돌아오신 다음에 시작. 이제 스타트 게임을 눌러주면 12초부터 시작하게 되죠. 이제 시간이 쭉 줄어들고 프로그램대로라면 시간이 종료되면 아마 원래 씬으로 되돌아가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을 해보셨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스타트 게임을 다시 눌러주시면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일단 저희가 만드는 건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사실 여기까지 게임을 만들었는데 근데 실제로 어떻게 플레이하냐? 왜냐면 맨날 애초에 유니티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서 뭐 이거를 클릭을 해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이건 엑시 버튼도 없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파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까 눌렀던 빌드 세팅스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마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를 잘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윈도우즈 혹은 만약에 맥이시라면 이걸 클릭을 하셔서 맥 OS로 해주시면 되고 아키텍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다운로드 그러니까 맥북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느냐 혹은 윈도우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차이가 좀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윈도우에서도 애플용 혹은 이거 눌렀으면 안 되는데 네, 맥 OS에서 작동하는 앱을 만들 수도 있고 물론 애플 실리콘도 다 지원됩니다. 반대로 맥북에서도 윈도우즈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처음에 윈도우즈면 이 맥 OS 버튼이 없을 텐데 이게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따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빌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빌드를 누르면 아까 유니티 파일즈의 세미나 보면 이 세미나가 제가 아까 만든 프로젝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만든 프로젝트 이름이 세미나예요, 세미나.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마우스 우클릭, 새 폴더 하고 빌드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똑같이 해주세요. 빌드라는 폴더를 만든 후 폴더 선택 하시면 이렇게 뭔가 빌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된 모양이네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빌드 파일이 나왔죠.
이렇게 빌드 파일이 나왔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네, 요거, seminar.exe,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게임이 Made with Unity라는 문구와 함께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자, 스타트 게임 하면, 이렇게 시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만든 로직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종료가 돼버렸네요.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되돌아오고, 뭐 원한다면 다시 스타트 게임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이제 종료가 된다면 저희가 엑시 버튼을 여기서 실험을 해봐야겠죠. 이걸 누르면 애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뭐 배포까지는 아니어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주느냐 하시면 이렇게 세미나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요 빌드라는 요 폴더 이거 있죠. 요거 하나 말고 요 빌드라는 폴더 자체를 뭐 USB 같은 데 넣어가지고 다른 컴퓨터에 꼽은 다음에 빌드 들어가시고 세미나 exe 요걸 똑같이 실행을 하시면 이제 게임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서도 진행이 된다 라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로 이제 저희 세미나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잘 따라주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사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요 세미나를 듣는다고 해서 당연히 게임 제작을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 아마 게임 제작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따로 책을 구매하시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신 다음에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유튜브에 찾아보거나 뭐 좀 더 유니티에 경험이 있으신 분한테 질문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게임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일단 제 세미나의 대부분은 결론적으로 유튜브에 있긴 한데, 제 세미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유튜브에는 좀 어떤 단점들이 있냐면, 일단 코드들이 좀 직관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고수분들이 해주시다 보니까 어려운 코드도 쓱쓱 그냥 적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 물론 제 코드도 보면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님? 하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뭐 유튜브나 책들에서 정리된 걸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저희 처음에 이제 블렌더를 썼었죠. 실제 게임을 제작하게 되면 이 블렌더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유니티로 익스포트를 해야 되는데 이 중간 과정이 정말 유튜브에 잘 안 나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블렌더까지 하고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드는 것까지는 있는데 애니메이션을 두 개를 어떻게 만드냐, 세 개는 어떻게 만드냐, 혹은 그 익스포트 할 때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나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요 세미나를 통해서 어디까지 알아가면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바란 건 많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듣고 나면 이런 식으로 게임을 만드는구나 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딱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블렌더를 이용하면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네, 간단하죠? 블렌더를 이용하면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걸 유니티에서 쓸 수 있다.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적어 놓을게요. 메모장 키고 1. 블렌더를 이용하면 유니티에서 쓸 수 있는 모델을 3D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아마 게임 제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면 애초에 캐릭터 만들 때 이걸 도대체 뭘 써야 되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요거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기억 못 하셔도 좋아요. 다음에 두 번째, 스타트하고 업데이트가 뭔지 안다. 네, 스타트하고 업데이트. 네, 그냥 코드를 스크립트를 새로 만든 다음에 하면 항상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변수를 선언하고 스타트는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네, 그냥 진행되는 그런 코드고 업데이트는 매 프레임, 그러니까 매 한 0.01초마다 막 계속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냥 이게 뭔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사실 요 스타트하고 업데이트 말고도 뭐 보이드도 있고 뭐 온클릭 엔터도 있고 한데 사실 결론적으로 모든 건 이걸 중심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안에 뭘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도 필요 없이 여기선 변수를 선언하는 곳이고 이건 프로그램을 실행하자마자 진행되는 코드고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함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콜라이더가 뭔지 안다. 네, 콜라이더가 뭐였냐면 저희가 여기서 네, 뭐 여기에 뭐 물체나 네, 칼에 콜라이더하고 뭐 리지드 바디긴 한데 결론적으로 콜라이더 넣고 뭐 요거 체크하고 뭐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네,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뭔가 잘 안 보이네요. 네, 결론적으로 요 콜라이더하고 요 물체 콜라이더가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네, 그런 종류가 있다. 그래서 콜라이더가 뭐냐면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 뭔가 이벤트를 발생하는 그 원동력, 그 이유이다. 콜라이더끼리 부딪혀야지 이벤트가 발생한다. 네, 이렇게 알시면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UI가 뭔지 안다. 네, 요거를 아시면 됩니다. UI 오늘 한 내용이죠. UI를 만드는 방법은 뭐 2D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뭐 인게임 UI가 만들어지고 뭐 실제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하는 UI는 여기 추가적으로 만들면 게임 위에 덮어 씌울 수가 있다. 네,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만 아시면 사실상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들 때 이 안에서도 막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어떻게 하면 UI를 잘 만들죠? 또 막 여기 함수 중에 막 awake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뭐죠? 3D 모델을 혹시 어떻게 만드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런 것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가능한 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로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제가 첫 세미나여서 미숙한 점이 정말 많았는데 네, 영상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만나면 네, 인사해 주세요. 전 동방에 자주 나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